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확률의 꽃, 마이 갓. 확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이거 왜 이래? 뭘 배운다고? 조건부 확률, 뭐라고? 확률의 꽃. 이 얘기는 수능에 엄청나게 리얼리 잘 나온다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요? 예,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니까 주제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도대체 조건부 확률이 뭔지, 조건부 확률의 의미와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게 되는 확률의 곱셈 정리. 무슨 정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배웠는데 확률의 곱셈 정리가 뭐고 언제 쓰게 되는지. 자, 그럼 세 번째는 도대체 사건의 독립과 종속, 종속과 독립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독립시행의 확률, 이것도 수능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국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 뭘 배운다고? 확률의 조건부 확률, 또 요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게 되는 확률의 곱셈 정리의 의미와 언제 쓰는지, 그리고 어떤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의미, 그런 다음에 요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우 중요한 파트니까 아주 조금만 신경을 더 써보자고. 자, 1번 조건부 확률. 확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당연히 중요하니까 수능 볼 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 밑줄을 한번 쳐놓으시고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 근데 이 조건부 확률 할 때는 여러분이 확률 맨 처음에 배울 때 배웠던 시행과 사건, 뭐라고? 이 시행과 사건을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는 시행이 뭐였었지? 주사위를 던지는 거, 동전을 던지는 거,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거, 일렬로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이라고 불렀었고, 사건은 뭐였었는데? 사건은 그러한 시행의 결과 혹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시행과 사건과 시행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문제가 조금 쉬워져요. 자, 그럼 도대체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른대. 말은 쉽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말은 쉽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봐봐. 자,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한 친구가 이렇게 한 친구가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나 주사위 쭉쭉쭉쭉 이렇게 주사위겠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자, 떼굴떼굴 이렇게 굴렸어. 이렇게. 자, 질문입니다. 요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 잘 봐봐. 얘가 주사위를 던졌대. 1번의 경우는 뭐냐면은 주사위를 던졌더니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렇게 1이 나올 확률 얼마? 자, 여기 생각. 우리는 여기에서 A라는 친구가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뭐였었지? 얘는 주사위를 던진 거니까 여기까지가 시행될 거 아니냐. 얘가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시행. 자, 시행과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복습을 할 거야. 그때 이렇게 1이 나오는 경우니까 1이 나오는 사건, 1이 나올 확률 구할 거니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사건이라고 불렀다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이미 배웠던 거니까 무리가 없어.
그럼 이렇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나온다? 아이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쉬워요. 이렇게 얼마? 6분의 이렇게 1이라고 쓰면 되겠지. 인정. 자, 그럼 두 번째 걸 봐봐. 요 두 번째 걸 봤더니 두 번째 걸 봤더니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대. 뭘 던졌다고? 이렇게 주사위.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어.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 주사위가 떼굴 굴러가가지고 여기 숨어버렸어. 이렇게 숨어버렸대. 이렇게 숨어버렸는데 어떤 B라는 친구가 이거를 보고서 요 B라는 친구가 이 녀석을 보고서 자, B라는 친구가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B라는 친구가 우리한테 홀수가 나왔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홀수가 나왔네. 뭐가 나왔다고? 홀수 눈이 나왔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대. 자, 그럼 그때 이렇게 1이 나왔을 확률은 얼마가 될까? 1이 나올 확률. 자, 1번의 경우랑 조금 다른 거 보여? 1번의 경우는 내가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면서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주사위를 던졌대 이렇게. 자,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여기까지는 뭐가 나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은 이 녀석이 바로 뭐다?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시행이 돼버린다. 괜찮을까요? 자, 이러한 시행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홀수의 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홀수의 눈이 나왔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 자, 그러면은 요 홀수의 눈이 나왔다는 것은 시행이 될까? 사건이 될까? 얘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선생님 얘는 사건이겠지. 사건. 가능할까요? 자, 그럼 그때 뭘 구하라고 이렇게 뭘 구해라?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면서요. 그럼 분명히 첫 번째 1번 경우랑 다른 게 보이지. 첫 번째에서는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주사위를 잠깐만 올려보겠습니다. 내가 주사위를 한 개 던지게 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공간? 이렇게 표본 공간 쭉 이렇게 표본 공간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표본 공간이 내가 주사위를 한 개 던졌으니까 1도 나올 수가 있고 2도 나올 수가 있고 3도 나올 수가 있고 4, 5 얼마 이렇게 6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 중에서 1이 나왔으니까 6분의 1이 돼버리겠지. 인정? 자, 그런데 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홀수의 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내 머릿속에서는 뭐가 그려진다고? 홀수의 눈이 나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잘 봐봐. 읍스 뭐라고요? 잘 봐야 돼. 잘 쭉 이렇게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자, 이렇게 뭐가 나왔다고? 내가 주사위를 한 개 던지게 되면은 내 머릿속에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이렇게 5가 나오거나 6이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방금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냐면은 홀수의 눈이 나왔대. 그럼 내 머릿속에서 누가 지워져야 돼? 이렇게 이런 것들 혹은 어떤 것들 이런 것들 혹은 얼마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겠지. 인정? 그럼 이렇게 지워진 상태에서 누가 나올 확률 이렇게 1이 나올 확률 구하는 거니까 이때는 확률 값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6분의 1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이렇게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3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뭐다? 조건부 확률이 된다. 괜찮을까요? 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시행과 사건과 시행을 구분하라고 했는지 조금 눈에 보일까? 자, 그러면은 이 예에서 조금만 더 이름을 붙여볼게. 내가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걔는 시행이다. 뭐라고? 이 녀석은 시행이고 그때 뭐가 나왔다고? 홀수의 눈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다? 얘는 사건이 되는데 이 사건은 사건 A라고 쓸 거야. 뭐라고 쓰겠다? 얘는 사건 A. 그때 1이 나오는 확률 어떤 사건? 1의 눈. 그럼 이 뒷부분을
요 뒷부분을 뭐라고 쓸 수 있다? 요 뒷부분을 이렇게 사건이어서 사건 얼마? B라고 쓸 수가 있겠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 0이 아닌, 자, 확률이 이렇게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사건 A가 발생하는 거니까 확률 값은 0이 안 되겠지. 괜찮을까요? 방금 예에서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방금 예에서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정도가 되겠지. 이런 경우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고,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 P, B, 바, A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자, 요 기호를 잘 봐봐. 뭐가 나왔다고? P, B, 바, A는 누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얘를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지? 조건부 확률이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확률과 차이점, 일반적인 확률과 지금 배우게 되는 조건부 확률과의 차이점. 자, 될까요? 자, 또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조건부 확률 구하는 식 P, B, 바, A 얘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사건 A가 일어났으니까 분모 쪽에다가 PA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쓰고 분자 쪽에다가 뭐 써라? PA 교 B를 써라. 와, 이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한번 해볼까요? 왜 이러한 식이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옆에다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 뭔 다이어그램?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쭉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 녀석을 표본 공간 이렇게 S라고 놔. 표본 공간 S.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건 A도 그림을 그려. 나 사건 A 쭉. 사건 B도 그림을 그려. 나 사건 B 이렇게. 사건 B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나 사건 B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 미안해. 자, 사건 B를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거 왜 이래? 원모 타임 한 번 더 이렇게 사건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에이 왜 이래? 자, 조금만 한 번 더 마지막 기회. 이렇게 그렸대. 이렇게. 자, 요 왼쪽을 사건 A라고 부르기로 하고 오른쪽을 뭐라고 부르자? 이렇게 사건 B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조건부 확률의 기호가 이렇게 나오겠지. 얼마 이렇게 P 이렇게 B 바 A P 이렇게 B 바 이렇게 A. 그럼 얘는 기호의 의미가 뭐였는데? 뭐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사건 A가 발생한 거니까 요 위에 주어진 그림에서는 뭐가 발생했다고? 사건 A가 발생한 경우니까 여기를 잠깐만요. 어디 여기 이렇게 빗금 치면 될 거 아니냐. 요 빨간 녀석 여기 얘가 어떤 경우니까 이 녀석이 바로 사건 A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지. 맞아요. 이때 뭘 구하라고? 사건 A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니까 그러면은 사건 A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니까 여기 요 파란색 빗금 친 부분이 사건 B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지. 선생님 사건 B는 요 오른쪽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요 부분도 지금 사건 B 아닌가요? 자, 여기 오른쪽 부분은 왜 안 되냐면은 지금 어떠한 조건이 붙었다고? 사건 A가 발생한 상태에서 뭐가 발생했다고? 사건 A가 발생한 경우니까 오른쪽 부분의 하늘색 저 파란색 부분은 사건 A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쪽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괜찮을까요? 뭐가 발생했으니까? 사건 A가 발생했으니까.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쭉 그어서 뭐가 발생한 상태니까 이미
사건 A가 발생한 상태니까 이렇게 A의 총 원소의 개수분의 누구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저 파란색 빗금친 부분은 A 얼마 교집합 이렇게 B가 될 거 아니냐. 인정?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풀게 될 조건부 확률의 계산법이 된다. 괜찮을까요? 근데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분모와 분자를 이렇게 NS로 나눠. 뭐로 나눠? 이렇게 NS 이렇게 나눠라. 뭐라고? 분모와 분자를 이렇게 NS로 나눠라. 이렇게 N과 이렇게 S. 가능할까요? 리얼리? 진짜? 자, 그럼 이렇게 바꿨으니까 뭐가 돼버려? 자, 요 분모 쪽의 모양은 뭐가 돼버리고 요 분모 쪽의 모양은 P 이렇게 A가 돼버릴 테고 요 분자 쪽의 모양은 P 얼마 이렇게 A 교 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것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 돼버린다. 가능할까요? 원리 요 식을 이제는 유도할 수 있겠지. 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지. 자, 3번입니다. 3번은 조건부 확률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확률과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조건이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바뀌냐고. 이렇게 조건이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바뀌어? 무엇이 바뀌냐고. 무엇이 바뀌냐고. 자, 얘는 조건이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표본 공간에 바뀌어 버린다. 뭐가 바뀐다고요? 표본 공간. 뭐가 바뀐다고? 표본 공간.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요 위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를 들었던 걸 봐봐. 우리가 요거 2번 예에서 요 2번 예를 봤더니 우리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지게 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표본 공간이 1과 2와 3과 4와 5와 6이 들어가겠지. 그런데 어떤 조건이 붙었다고? 홀수의 눈이 나왔다고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 2와 4와 6이 사라지겠지. 결국 새롭게, 즉 조건의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표본 공간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뀐 표본 공간이 1과 3과 5만 남아있을 거 아니냐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확률과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해가 될까요? 리얼리? 진짜? 자, 그럼 좀 올려보도록 합니다. 올려. 자, 제목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밑줄. 확률의 무슨 정리? 곱셈 정리.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 배웠지. 무슨 정리? 이렇게 이전 시간에 배웠던 무슨 정리 이렇게 쭉쭉쭉 가서 이렇게 덧셈 정리. 자, 덧셈 정리 이렇게 얘도 배웠잖아.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확률의 덧셈 정리 뭐였습니까? 무슨 사건의 확률? 합사건의 확률. 그럼 곱셈 정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는 무슨 사건의 확률? 그렇죠. 얘는 곱사건의 확률이 된다. 뭐라고?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곱사건 무슨 사건? 곱사건. 선생님 곱사건이 뭐예요? 곱사건 이거 A와 B가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이 녀석의 확률이라고. 자, 곱사건의 확률을 물어보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니까 얘는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너 확률 쓰면 되고 괄호 열고 곱사건이니까 A 교집합 B.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자, 이 녀석의 계산법은요. 이 녀석의 계산법은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쭈쭈쭈쭈쭈쭈. 자, 뭐라고? 확률의 곱셈 정리의 계산법은 이렇게 조건부 확률에서 무슨 확률? 이렇게 조건부 확률.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에서 출발을 해요. 갑자기 얘가 생뚱맞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거 배웠잖아. P 얼마 이렇게 A B 바 A 이렇게 쓴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조건부 확률의 계산식이 이렇게 나온다면서. 자, 분모 쪽에다가 PA를 쓰고 분자 쪽에는 뭘 써라? 이렇게 P 이렇게 A 교 이렇게 B를 써라. 자,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가 이렇게 주어진 요 분자 쪽에 주어진 요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요 분모 쪽에 주어진 누구를?
요 PA를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요 PA를 어떻게 해라? 양변에 이렇게 곱해라. 이렇게 곱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괜찮냐? 리얼리? 그것이 몇 번이다? 그것이 동그라미 1번이다. 1번을 봤더니 자 PA교 B를 구해봤더니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사건 A가 먼저 발생하고 그때 즉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면 된다. 이거 한글로 이해가 될까요? 이거 수식으로 외우면 안 된다. PA교 B는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라면서요. 그럼 걔는 A가 발생하고 그때 B도 발생하면 될 거 아니냐. 뭐라고요? 이렇게 A가 발생하고 누가 발생하고 이렇게 A가 발생하고 그때 누가 발생하면 된다. 이렇게 B가 발생하면 된다. 아, 선생님 그럼 B가 먼저 발생하면 안 돼요? 아 되지. 자 이거와 같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먼저 누가 발생하고 B가 먼저 발생하고 그때 즉 B가 발생한 상태에서 A가 발생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것이 뭐라고?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된다. 괜찮아요? 리얼리? 진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를 수식으로 외우게 되면 확률 문제 못 풉니다. 한글로 이해를 해요. 뭘 이해를 하고? 한글로. 뭘로 이해를 하라고? 한글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동. 자, 3번은 뭐가 나왔냐면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 나왔습니다. 독립과 먼속, 종속 이렇게. 자, 먼저 요 독립과 종속의 의미가 아직 우리는 안 배운 건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 독립과 종속과 독립의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거. 독립이 아니면 종속, 종속이 아니면 독립 이렇게 이해만 합시다. 자, 그럼 먼저 독립의 의미. 누구의 의미? 독립. 두 사건 A와 B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A가 발생할 확률이 요 B가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자, 뭐라고요? A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하든 A가 발생하지 않든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이 영향을 안 받는데. 뭐라고요? A가 발생하든 A가 발생하지 않든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런 경우를 사건 A와 B가 뭐라고요? 서로 독립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될까요? 리얼리? 진짜? 자, 이건 뭐라고 말을 하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책상이 있어. 책상. 이건 얘야 얘.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이거 왜 이래? 쭉 나 책상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A라는 친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A라는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멋쟁이 BTS 오빠가 이렇게 샤방샤방한 BTS 오빠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요 BTS 오빠가 이렇게 와가지고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슬렁슬렁 와가지고 요 BTS 오빠한테 수학 문제를 물어봤더니 요 BTS 오빠가 답을 못해. 헤이 BTS 근해 공식이 뭐지? 딱 물어봤더니 BTS가 선생님 근해 공식이 뭐예요? 하면서 근해 공식을 몰라. 뭐야?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요 BTS 오빠한테 꿀밤을 안 줬습니다. 꿀밤 이렇게 꿀밤을 안 줬대. 이렇게. 자, 여기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선생님이 BTS 오빠한테 꿀밤을 주는 사건은 요 A라는 친구가 공부하는데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내가 좋아하는 BTS 오빠가 꿀밤을 한 대 맞았네. 저는 미친 선생님을 만나면서 공부하는데 영향을 주겠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종속이라고 말을 해. 자, BTS 오빠가 꿀밤을 한 대 맞아가지고 내가 공부하는데 A라는 친구가 공부하는데 영향을 받게 되면은 뭐다? 이러한 사건은 서로 뭐다? 종속이다. 어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속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마찬가지로 책상이 있고, 이 책상이 반듯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책상이 있고, 나 책상 마찬가지로 왜 이래. 자, 마찬가지 여기 A라는 친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 이렇게 나 A. 이번에 여기에 전혀 생판 처음 보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B라는 친구가. 여기 선생님이 B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봐. 자, 물어봤더니 Hey B, 근해 공식이 뭐야? 그랬더니 B가 근해 공식을 말을 합니다.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어쩌고저쩌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B를 칭찬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요 A라는 친구는 요 B가 근해 공식을 알아서 칭찬을 맞든 칭찬을 안 맞든 A라는 녀석은 B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B가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든 칭찬을 안 받든 A라는 친구가 공부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걸까? 이건 안 주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를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뭐다?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자, 조금 이해가 될까요?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면 종속이 되게 되고 영향을 안 주게 되면 뭐다? 독립이 되게 된다. 괜찮을까요? 이게 독립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 A와 B가 독립이 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대요. 와, 이건 무슨 얘기일까? 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P 이렇게 만일 if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이렇게 독립. 뭐라고요? 이 녀석의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독립. 얘가 독립이라 하면은 이걸 한번 써보자고. 이렇게 P 얼마, 이렇게 B 바 A.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의미가 뭐였었냐면은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이라면서. 근데 우리는 방금 어떤 가정을 했다고? A와 B가 독립이니까 A와 B가 독립이면은 요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잖아. 또 요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안 받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요 두 번째 거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두 번째 거? 얘는 의미하는 바가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이잖아. A와 B가 독립이니까 결국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P 얼마? 이렇게 B라고 쓸 수가 있겠지. 왜? A와 B가 독립이니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하든 뭐라고요? 이렇게 A가 발생하든 뭐라고? A가 발생하지 않든 B가 발생할 확률은 변함이 없다. 이게 독립의 의미가 되니까.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자, 이 상태에서 요 두 개를 짝을 지을 거야. 누구랑 누구?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이렇게 짝을 지어 봤더니 우리는 맨 앞에 주어진 녀석의 계산식이 요거라면서 요거 얼마? 자, P 바 A는 PA분의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P 얼마? P 교집합 이렇게 A라고 바꿔 쓸 수 있고 얘가 뭐랑 같다고 이렇게 P 이렇게 B랑 같다면서 그렇군요. 따라서 P 얼마 이렇게 A 교 B가 뭐랑 같다 이렇게 PA 곱하기 얼마 PB 요거랑 같게 된다. 가능할까요? 레알 진짜
확실히 요 녀석 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유도한 요 식이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판단 근거가 된다. 뭐라고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의 의미가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게 독립이라면서, 그럼 도대체 영향을 안 준다는 게 의미가 도대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 바로 맨 아래 거다. 맨 아래 거 이거 PA교 B가 PA 곱하기 PB랑 서로 같게 되면은 A와 B가 서로 뭐다? 서로 독립이다. 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뭐다? 사건 A와 사건 B가 이렇게 종속이다. 뭐라고? 종속. 이렇게 하겠다고요. 괜찮을까요? 자, 맨 마지막 거 3번 갑니다. 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건 뭐라고요?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판단 근거는 요 밑에 줄 PA교 B가 PA 곱하기 PB랑 같으면은 얘는 독립이고 얘가 서로 같지 않으면 뭐다? 서로 종속인 관계에 있다. 이해될까요? 리얼리? 진짜? 확실히?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외워야 될 게 뭐냐면은 얘는 조금 이거 안 되는데. 자, 또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거 밑줄이 아니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A와 B가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독립이면은 요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요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독립인 관계에 있으면은 얘가 독립이면은 이거 여러분 지금부터 외울 겁니다. 자, 1번 이렇게 A랑 요 B의 여사건도 독립. 두 번째 거 어떤 거? A의 여사건과 어떻게 요 B도 독립.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이렇게 A의 여사건과 누구도 이렇게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인 관계에 있다. 뭐라고요? A와 B가 독립이면은 사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 되게 되고, 또 어떤 거?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 되게 되고, 또 무엇도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 되게 된다. 괜찮을까요? 의미상으로는 이해가 되겠지. 왜? A와 B가 독립이니까 A가 발생할 확률은 B가 발생하든 B가 발생하지 않든 영향을 안 받는다면서.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는 얘를 유도를 하라고, 식으로 유도를 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만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어떤 건 첫 번째 거, 요거. 자,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게 A와 B가 독립일 때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인지 얘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럼 한번 해봐. 우리가 보일 게 뭐라고? 이렇게 P 얼마? A 교 이렇게 B의 여사건이 실제로 이것이 성립하는지 PA 곱하기 얼마? 이렇게 P 얼마? B의 이렇게 여사건. 자, 이 녀석이 성립하게 되면은 독립이라면서, 얘가 성립하게 되면 독립이니까 이 녀석이 성립하는 걸 지금부터 보여보자고요. 괜찮냐? 리얼리? 자, 그럼 보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머릿속으로 요거 있죠? 요거 이 녀석을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봐. 뭘 그린다고? 벤 다이어그램. A 교집합, B의 여집합. 아하, 얘는 이거 아니냐? 자, 요 왼쪽을 한번 써봤더니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녀석은 PA에서 뭘 뺀 거? 이렇게 P 얼마? A 교 B 이걸 뺀 거 가능할까요? A 교 B의 여집합은 A 차 B잖아.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 거니까.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A와 B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뒷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PA 곱하기 얼마? PB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자, 앞에 거랑 연결시키니까 얘는 뭐로 묶어 쓸 수 있다? 이렇게 PA로 묶어 쓸 수 있다.
이렇게 묶었으니까 요 안쪽 부분은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얼마? P 이렇게 B가 돼버리게 된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그럼 요 빨간색 부분 어떤 부분? 요 빨간색 부분이 뭘로 바뀌니까 얘가 P, B의 여사건 가능해? 뭐로 바뀐다고? 요 빨간 밑줄 친 부분이 P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보이고자 했던 요 오른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요 두 번째 거요. 동그라미 2번과 몇 번? 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맡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음 시간 서술형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니까 자, 넘어가시고 위쪽 갑니다. 위쪽을 갔더니 제목이 뭐가 나왔다고요? 독립시행의 확률. 자, 얘는 확률은 확률 문제인데 무슨 시행? 독립시행. 밑줄. 여기도 조건부 확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여러분들 엄청나게 괴롭히는 것.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은 쉬워요. 선생님 뭐 맨날 쉽다고만 말씀하시고 진짜로 쉽다니까. 자, 그럼 먼저 독립시행이 무언지를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대요. 뭐 한다고? 이렇게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 혹은 동전 던지기. 자,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질 거야.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왔대.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올 확률은? 두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잖아. 자,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안 나왔대. 두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올 확률은? 선생님,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오든 1이 안 나오든 두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겠다? 독립시행이라고 부르겠다고요. 어떤 반복된 시행에서 이전 시행의 결과가 그 다음번 시행에 영향을 안 줄 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겠다? 독립시행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죠? 리얼리?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거 무슨 시행의 확률?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 무슨 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잘 봐야 돼. 자, 어떠한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이렇게 P라고 주어져 있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이렇게 P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시행을 N번 반복했대. 이러한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R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얘는 한번 읽어봤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조금 틀린데? 뭐라고요? 이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주어져 있다면서. 근데 그러한 시행을 몇 번 시행했다고? N번 시행했대요. 그때 사건 A가 몇 번 발생할 확률, R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래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주사위를 이렇게 주사위 이렇게 4번 넣었어. 4번. 자, 주사위를 4번 던져서 1의 눈이 누구의 눈? 이렇게 1의 눈이 2번 발생할 확률, 몇 번 발생할 확률? 이렇게 2번 이렇게 2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래. 왜 이래? 몇 번 발생할 확률? 1의 눈 이렇게 2번 이렇게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발생. 자, 갑니다. 발생할 확률. 2번 발생할 이렇게 확률을 구하라면서 이렇게.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확률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이런 거 배웠잖아. 근데 이 녀석은 조금 다르지. 뭐가 다르냐면은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진 것이 아니라 주사위 이렇게 여러 번 던졌을 때 주사위를 여러 번 4번 던져서 1의 눈이 몇 번? 1의 눈이 2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닐까?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이렇게 얼마 1이 나오고 얼마가 나오고 1이 나오고 얼마가 나오고 1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요. 또 뭐요? 1이 나오고
얼마 1이 안 나오고 1이 나오고 얼마 1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경우를 확률을 구해봤더니 1이 나올 확률이 얼마? 6분의 1 나왔다면서. 몇 번 나왔다고? 2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제곱 곱하기 그 옆에는 1이 안 나왔으니까 얼마? 6분의 5 6분의 5 몇 번? 이렇게 2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괜찮아? 그럼 두 번째 경우도 보일까? 여기 두 번째 경우 요거 얘는 뭐가 나왔습니까? 1이 나오고 1 나올 확률 6분의 1 곱하기 1이 안 나오고 6분의 5 다시 또 뭐가 나오고 1이 나오고 6분의 1 다시 또 뭐가 안 나오고 1이 안 나왔으니까 6분의 5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분의 1에 얼마 이렇게 제곱에다가 다시 얼마 6분의 5에 이렇게 제곱 쓰면 되잖아. 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돼버린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자, 그러면은 방금 요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봤더니 얘를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얼마 나온다고요? 이렇게 확률값은 이렇게 나오겠지. 각각의 경우 이렇게 6분의 얼마 6분의 1에 제곱이 나왔고 다시 얼마 6분의 5에 얼마 이렇게 제곱이 나왔을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이 몇 번? 이런 것이 몇 번이냐고요? 이런 것이 몇 번이냐면은 여기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행 중에서 1이 몇 번 나왔다고? 1이 두 번 나온 거니까 요 앞에다가 뭘 곱하자? 네 번 중에서 1이 몇 번 나왔다? 이렇게 두 번 나오게 된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확실히? 자, 이때 요 6분의 1 있잖아. 요 6분의 1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었지? 한 번의 시행에서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요 뒤에 거 6분의 5는 뭔데? 요 6분의 5는 한 번의 시행에서 1이 안 나올 확률. 보이냐? 진짜? 확실히. 그래서 이 녀석을 일반화 시켜봤더니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일반화 시켜봤더니 얼마 나온다고요? NPR은 N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몇 번 발생하려고 R번. 왜 P의 R승이 나왔는지 보일까? 주어진 사건 A가 R번 나왔으니까 괜찮죠? 요 뒤에 거는 1 빼기 P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 걔가 몇 번 나왔다? N 빼기 R번 나오게 된다. 와, 될까요? 안 된다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독립시행의 의미를 파악을 했어. 독립시행의 의미. 반복된 시행에서 이전 시행의 결과가 그 다음번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안 줄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독립시행. 자, 두 번째 거 독립시행에서 확률의 의미. 독립시행에서 확률의 의미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할 확률 구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뭐라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할 확률 구하는 거다. 뭐라고요?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할 확률. 자, 그럼 식을 한번 유도해 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면서.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식을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몇 번 시행했다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몇 번 시행했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갔더니 얘가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몇 번. 총 n번 시행했다면서. 몇 번 시행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번, 총 n번. n번 시행했습니다. 근데 요때 몇 번 발생했다고? 이 녀석이 R번 발생했다면서. 몇 번? R번. 여기 발생 한 번 발생하고 두 번 발생하고 세 번 발생하고 몇 번? 네 번 이렇게 R번 발생했다. R번. 그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 몇 번 발생했다. 이렇게 R번 이렇게 R번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봤더니 요 첫 번째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P가 돼버리겠지. 나 P. 옆에 것도 얼마? P. 옆에 것도 얼마? 발생할 확률 P.
옆에 것도 P. 여기도 얼마 P, 얼마 P. 자, 그 옆에 거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발생하지 않을 확률 얼마요? 이렇게 1-P. 얼마? 여기도 얼마? 점점점 가서 맨 마지막 것도 얼마 나온다? 1 빼기 P가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 자, 그럼 이 녀석을 곱해봤더니 뭐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얼마? P의 몇 제곱? P의 이렇게 R제곱. 다시 1-P의 몇 제곱? 이렇게 N 빼기 R제곱이 나오게 된다. 그럼 여기서 n번의 시행 중에서 발생하는 위치, 발생이 지금 R번 발생했으니까 발생하는 위치를 택하는 방법이 이거잖아. n 컨비네이션 얼마? 이렇게 R 만큼.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외워야 될 뭐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식이 돼버리게 된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조사할 거 복습 이겁니다. 이거 얘는 뭐가 나왔냐면은 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요 식을 봤더니 이항정리에서 이항정리 일반항 이항정리에 무슨 항 이렇게 일반항과 비슷합니다. 무슨 항? 이항정리 일반항 여러분이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배웠던 이항정리 일반항과 비슷하니까 다시 한번 이항정리 일반항을 확인하시고 요 비슷하다는 내용은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는 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섞이게 돼요.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식과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항정리의 일반항과 모양이 거의 똑같다. 두 개를 다시 한번 써보면서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될까요? 자, 오늘은 확률의 꽃이라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와, 조건부 확률의 정의,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법, 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 그리고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배워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배웠고 어려운 내용을 배웠습니다. 아마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조금 머리를 극적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를 풀 때 머리를 극적 안 하는 친구들은 천직기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눈에 잘 안 보이면은 다시 개념 부분으로 돌아와서 한 번씩 눈으로 훑어보면서 배웠던 개념을 복습을 하면서 문제에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을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풀러 고고싱 하도록 합시다.